질문 정리합니다. 이 글은 그 열차의 그 안전 운행을 하는 방법, 그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열차 운행의 중요한 과제는 열차를 신속하게 운항하면서도 열차끼리의 충돌 사고를 방지하는 겁니다. 열차를 운행할 때는 일반적으로 역과 역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간을 설정하고 하나의 구간에는 한 대의 열차만 운행하도록 하는데, 자, 이러한 구간을 우리는 폐색 구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폐색 구간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도 열차 운행의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열차나 선로에는 다양한 안전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ABS, 바로 자동 폐색 장치인데요. 폐색 구간의 시작과 끝에 신호를 설치하고 궤도 회로를 이용하여 열차의 위치에 따라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통제하는 장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폐색 구간에 열차가 있을 때는 정지 신호인 적색등이 켜지고, 자, 열차가 폐색 구간을 지나간 후에 다음 기차가 진입해도 좋다는 녹색등이 표시가 켜지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뒤따라오는 열차의 기관사는 앞 구간의 열차 유무를 확인해서 열차의 운행 속도를 통제하고, 그 다음에 앞 열차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열차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게 됐네요. 자, 그런데 악천후나 응급 상황으로 기관사가 신호기에 표시된 정지 신호를 잘못 인식하거나, 자, 오인을 하거나 확인하지 못해 충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데 이를 ATS, 바로 자동 열차 정지 장치입니다. 자, ATS는 선로 위의 지상 장치와 그 다음에 열차 안에 있는 차상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열차가 지상 장치를 통과할 때 지상 장치에서 차상 장치로 신호기 점등 정보를 보내요. 이때 차상 장치에 정지를 의미하는 적색등이 켜지면 벨이 울려서 기관사에게 알려주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러면 기관사는 이를 확인하고 제동 장치를 작동하여 열차를 감속하거나 정지시키는 등 열차 전반의 운행을 제어하고 앞 열차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있던 그 자동 폐색 장치하고는 차이점은 뭐냐면, 자동 폐색 장치인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악천후에서는 지금 이 기관사가 자, 지금 앞에 있는 어떤 신호기를 제대로 지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 단점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는 ATS의 경우는, 자, 이 경우는 지금 이것이 차상 장치하고 지상 장치가 서로 이것이 연동이 되면서 자동으로 이제 적색등이 켜지기 때문에 이걸 기관사에게 지금 악천후 상황 속에서 알려줄 수는 있겠네요. 자, 그런데 벨이 5초 이상 계속 울리고 있는데도 열차 속도가 줄어들지 않으면 ATS는 이를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제동 장치의 비상 제동을 명령해서 자동으로 열차를 멈춰 서게 합니다. 이렇게 ATS는 위기 상황으로 인한 충돌 사고를 예방해 주고요. 하지만 평상시에 이 기관사의 운전 부담을 줄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기관사가 계속해서 어떻게 이 점등장치, 적색등이 들어오는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순간적으로 감속 내지 정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운전의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네요. 자, 그 다음에 자동 열차 제어 장치인 ATC인데, 자, 신호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누어진 열차 제한 속도 정보를 지상 장치에서 차상 장치로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전송된 제한 속도를 넘지 않도록 열차의 속도를 자동으로 감시를 하고 제어함으로써 선행 열차, 앞선 열차와의 충돌을 막아주고 좀 더 효율적인 열차 운행이 가능하게 해줄 겁니다. 자, 이 ATC는 송수신 장치, 열차 검지 장치, 속도 신호 생성 장치, 그다음 속도 검출기, 처리 장치, 제동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여러 개의 궤도 회로로 나뉜 선로 위를 A 열차와 그 다음에 B 열차가 달리고 있다고 가정할 때, 이 A, B 열차가 서로 다른 궤도 회로에 각각 진입하면 지상의 송수신 장치에서 열차 검지 장치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열차 검지 장치는 이 신호를 바탕으로 선로 위에 있는 A, B 열차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자, 여기 중요한 속도 신호 생성 장치는 이 앞서가는 A 열차의 위치와 뒤따라오는 B 열차의 위치를 바탕으로 해서 B 열차가 주행해야 할 적절한 속도를 연산을 하고 B 열차의 제한 속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B 열차의 제한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속도 신호 생성 장치라고 했어요. 이 속도는 B 열차가 위치하고 있는 궤도 회로에 전송되고, 자, 지상의 송수신 장치를 통해서 B 열차에 일정 시간 간격으로 계속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B 열차의 운전석 계기판에는 수신인
수신된 이 제한 속도와 그다음에 속도 검출기를 통해 얻은 비열차의 현재 속도가 동시에 표시가 되어 기관사가 제한 속도를 확인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네요. 자, 이때 열차의 현재 속도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게 되면 이 처리 장치에서 자동으로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받은 제동 장치가 작동되면서 열차의 속도를 줄여주게 됩니다. 속도가 줄어 제한 속도 이하가 되면 제동이 풀리고 기관사는 속도를 높이게 되고요. 자, 그래서 ATC는 열차가 제한 속도를 넘지 않도록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 주지만 제한 속도 안에서는 기관사가 직접 또 속도를 감속하고 가속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기관사의 부담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게 되겠네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열차의 특성상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열차 사이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도 운행 간격을 최대한 단축하고 또 한편으로 열차의 운행 속도를 높이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자, 16번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지금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열차 운행의 어떤 과제, 그러니까 기관사에 어떻게 하면 부담을 좀 줄여주면서 안전 운행, 안전사고를 좀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건데 자, 안전장치의 종류를 3가지 정도 나눴죠. 그리고 그 작동 원리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답은 1번. 자, 17번에 가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건데 자, 정지 신호를 오인해서 자,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해 주는 것은 자동 폐색 장치가 아니라 뭐였어요? ATS였죠. 자, 그래서 어느 부분에 자, 다시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정지 신호를 악천후나 응급 상황으로 기관사가 신호기에 표시된 정지 신호를 잘못 인식하거나 이럴 때 이것을 막아주고 하는 것은 바로 ATS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답은 자, 여기서 17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선택지 2번에 있는 것은 이것은 외려 지금 자동 폐색 장치의 어떤 한계점입니다, 지금. 자, 다음 2번. 자, 18번에 지금 B열차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A를 바탕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자, A는 지금 여기서 ATC 바로 자동 열차 제어 장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A부터 보시면 자, 지금 열차 검지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송수신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도 지금 마찬가지 지금 여기 열차에도 지금 송수신 장치가 달려 있네요. 그리고 C에는 속도 검출기가 있고 자, 이 계기판에도 이것이 이제 같이 뜨게 되고 자, 처리 장치에 의해서 지금 속도가 높을 때는 제동 장치가 이렇게 이것이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때 3번에 보시면 C니까 자, 속도 검출기죠. B열차가 주행해야 할 속도를 연산해서 제한 속도를 결정해 주는 것은 이 속도 검출기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속도 신호 생성 장치라고 했으니까 네, 답은 여기 3번 이게 오답이 되겠네요. 자, 19번에 가겠습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의 이유. 자, 기억은 여기서 기관사의 어떤 부담적인 부분을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평상시에 기관사의 운전 부담을 줄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랬어요. 왜? 자, 이것이 어느 정도 발달을 했다 할지라도 자, 결국 일정한 어떤 속도 이상 내지 이하가 됐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적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지금 기관사가 어떤 레버를 작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열차의 운행 속도를 직접 조절해야 한다는 면에서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